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 청론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8월 30날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인데요. 지금 밖에 날씨가 이제 뭐 완전히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로 들어서는 신호탄이 상당히 세게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날씨가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한동훈 장관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요즘 흉기 난동 사건, 뭐 정말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형수를 우리는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YS 때 마지막으로 집행하고 나서 지금 사형수가 50여 명이 쌓여 있는데, 누적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람을 수십 명씩 죽이서도 안 죽이는 이게 정의로운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찍이 제 방송을 보시면, 뭐 지금 댓글 달리신 분들은 뭐 제 방송 매일 보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형은 집행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특명을 내렸어요. 사형시설을 전면 점검하라, 이렇게 입장을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저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오염수 문제.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북한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이재명을 비롯한 이 괴담 세력들, 이게 전부 아주 꾼들이거든요. 광우병, 사드, 이번 오염수, 이게 꾼들, 전문 시위 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종북 좌파 이루고 그러면서 이거 북한의 지령이 지금 내려올 수 있다. 이거 면밀하게 관계당국에서 살펴야 되겠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 방송을 신뢰하시고 좀 많이 봐주시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우는데 제가 1%는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이런 거 다 보고 듣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럴 때 틀림없이 개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혼란이 생기는 것만큼 북한의 통전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호기가 없어요. 간첩을 침투시키고 간첩들한테 지령 내리고 대정부 투쟁하고 시설 부시고 난동을 치는데 유리한 기회가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혁명의 만족이에 도달하게 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오염수 파동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말이죠, 지령을 내렸다. 특비 지령을.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 지금 이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김정은이는 체제 내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게 저의 판단인데, 위기에 직면할수록 북한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한 강한 대결, 전투의식, 이거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을 때려 부수자, 미국을 때려 부숴야 된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단결해야 되고, 군 여러분들 나를 중심으로 충성하라, 요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령을 내리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전 전략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전라도 정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전라도의 이것도 핵심 종북 세력들이 문제예요. 아니, 전라도라고 다 좌파 아니잖아요. 저도 어제 밤에도 식사하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전라도가 안 됩니다. 방송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지금 이 유권자들이 이렇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전라도라고 하면서. 자기는 강한 보수라는 겁니다. 강한 보수. 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표를 독점적으로 몰아주는데 대한민국을 지금 거덜내고 있지 않느냐.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덜내는 게 요즘 정율성 이 공원 사업. 요것도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광주시장 강기정의 이러한 이 종북 좌파적이 아니라요. 종북 좌파 사고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한홍 의원이 말이죠. 관계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전부 분석을 해봤더니 광주광역시하고 전남 화순에서 지난 10년간에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야, 117억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돈을 말이죠. 그야말로 전혀 견제받지 않고 117억 원을 제꼈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은 53차례나 방문을 했지만 해외 출장을 갔는데 전부 먹고 놀자판이 주류예요. 그래야 국회의원들 먹고 놀자판으로 가는데 일반 공무원들의 국회의원이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전면 감사에 조속하게 착수하라.
그리고 전면 수사 체제, 그리고 이번 이 정률성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또 이미 말씀, 국민의힘에서 이거 공익감사 청구하고 고발해라. 국민의힘이 뭐가 무서워서 이걸 고발 못하느냐. 아니 국민의힘의 법률가들이 지금 한두 명이니까 수십 명 되잖아요. 검사 판사들 뭐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도대체가. 예. 아니 법률가들 수십 명 수백 명 데려다 놓고 뭐하고 앉아있냐고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아주 국민이 그런데 투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있어 여러분들 싸울 줄 좀 알아라 이렇게 열변을 토하잖아요. 대통령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들 116명 뭐하고 앉아있습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뜨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안 뜨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입으로만 싸워 입으로만. 입으로 싸우는 것도 무서워서 조심조심해. 입으로도 싸우는 사람 몇 명 선수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예. 그래서 이 정율성, 이게 정율성 이 관련해서는요. 광주시장 주민소환제, 아니 민주당은 김용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제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왜 강기정이 국민소환제가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투쟁 방식을 민주당이 써먹는 방식을 그대로 왜 이 강기정에 때 뭐가 무서워서 강기정이 그렇게 무서워요? 강기정이 손 안 댄다고 호남에서 내년 표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남표는요. 제가 저기 유권자가 된 이후부터 지금 몇십 년이니까 제 나이가 있으니까 한 40년 투표해왔는데 호남 변한 거 없어요. 변해봐야 1% 변합니다. 1%. 앞으로 50년 제가 죽을 때까지 호남표 안 변합니다. 자신합니다. 자신해. 만약 호남표 만약 변해? 그러면 제가 뭘 거려야 되나요? 저는 공직도 없고 거릴 게 없네요. 뭐 거릴 게 없고 뭐 제가 그 틀리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 안 보겠죠. 예. 저도 이제 선동꾼을 올리니까 두고 보십시오. 호남표 죽자사자 해도 안 바뀌어요. 강제 조치해서 안 바뀌고 이거는 그 지역 특성 이 유권자들이 민주당 앞에 찍는 이 표가 이거요. 혁명이라도 안 바뀝니다. 혁명이라도 이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국가 정책과 국가의 정체성 원칙을 지켜라. 그래서 강기정이 아니 김용환이는 뭐 주민소환제가 효과 있어서 합니까? 없는 거 알지만 하잖아요. 물론 주민소환제 하나가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 강기정이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한 거 봤어요? 민주당 의원들 중앙지검하고 대검 가갖고 검찰총장 나오라 중앙지검장 나오라 아니 복도에서 시위하고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 몇 명 하잖아요. 국민의힘 강기정 사무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 했습니까? 아니 국민의힘 제 방송 아마 볼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안 보고. 만약 국민의힘에서 제 방송 안 본다? 그럼 그 정당은 문제가 있는 죽은 정당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강기정이 사무실 앞에 가서 강기정 나와라 라고 몇 날 맞짱 뛰자 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이 정도의 투쟁 의지가 없어갖고 무슨 놈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정당한테 표 줄 것 같아요?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이런 호재를 만났는데도 강기정이 앞에 나타나지는 못해. 전화 한 통화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으면 한번 전화 말씀해보세요. 누가 전화했는지 강기정이. 당신 그러면 안 돼. 대통령이 나서서까지 정률성 사업은 국가 정책성에 반한다. 뭐 이런 걸 용납할 수도 없다. 이거 용납한다고 통합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올시다까지 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연찬회까지 가서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아니 대통령의 지시사항, 특명사항 말귀를 알아듣죠.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하고 얘기 안 했을 때하고 제가 갑자기 지금 흥분하는데 대통령이 정율성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하고 얘기 안 했을 때하고 국민의힘이 달라진 게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정율성이 비판하는 정율성 사업 국민의힘에서 이름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들 당 지도 몇몇 빼놓고 누가 있냐고요. 맨날 김기현, 윤재호 그 다음에 이철규 요 사람들 빼놓고 몇 명이나 정율성 사업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몇 명이나. 네? 그리고 대통령 말씀이 있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강기정에 대한 이 광주시하고 화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의하고 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만약 국민이 배치 달고 있다. 강기정과 맞짱 찌러 갑니다. 저는. 마저 죽든지 말든지 호남에서. 호남에서 마저 죽으면 아니 민주열사무효에 갖다 또 이 무덤 만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수도권 위기가 아니라 전면합니다. 전면. 국민의 분노를 딱 무기 삼아가지고 때려야죠. 지금 이것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윤한홍 의원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좀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리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한동훈 장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한동훈 장관 절대적으로 저는 지지하는데 요걸 보면은 말이죠. 지금 이제 가관이에요. 가관.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좀 흥분했는데 이걸 국민이 한심해요. 이런 놈의 정당.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한홍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광주시, 그 다음에 광주 남구, 제가 이제 어제도 방송했잖아요. 남구 양림동에 동구 불로동에 있는 지금 이 정일성의 공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구 양림동에는 또 정일성 전시관을 지어요. 전시관. 이것도 올해 말에 다 완공이 돼요. 그리고 화수는 뭐 지가 태어난 곳이니까 그 생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초등학교? 예. 거기에서 2014년도부터 10년까지 지금 이제 이 정일성 사업, 이게 세금 총 117억 원 있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49억 원까지 포함된 돈이고요. 그 외 70억 원은 어디에 썼느냐? 정일성 동요제. 이게 이제 MBC, 공자학원 이런 데하고 합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큐, 그 다음에 벽화 보수비.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말이죠. 이에 반해서 지금 수십 명에 불과한 광주 출신 학도병과 관련된 학도병, 이런 항일지사, 애국지사 관련 사업비는 연간 10억 원.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보험 관련 단체 10여 개 단체가 오늘 용산 전쟁기념관하고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이럴 때 항의 집회 할 때 옆에 가서 같이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쳐야 될 것 아니겠냐.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예. 자, 이러가 이제 윤한홍 의원이 최근에 관련 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더니, 예,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10년간을 분석했더니 정일성 사업이 지금 이제 광주시의 경우에는 102억 3,770만 원, 남구청의 경우에는 2억 1,806만 원, 그리고 화순군청의 경우에는 12억 3,488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6억 9,065만 원이 이 집행이 됐는데요.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우리 국민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에 기와했으니까. 이렇게 한 명한테 117억 원을 10년간에 썼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야 되고. 예. 그리고 말이죠. 지난 10년간 MBC 이 정일성 동요제, 동요 경연대 7억 2,800만 원을 썼어요. 이거를 갖다가 매년 어린이들이 여기에 참가하거든요. 음악회. 그리고 광주시는요, 이런 지금 이 별도로 이런 동요제와 별도로 음악회도요. 정일성 음악회. 저도 그거 전부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음악회는 10년간에 걸쳐서 33억 9,120만 원. 그리고 전통문화교류사업비 중국하고 5년간 5억 6천만 원. 그리고 전남치대체, 그리고 광주 공무원들은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 해외 출장 53차례. 이 정도면은요, 이게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일성 생가 정비하는데 2019년도 한 해에만 5억 원. 그리고 기념조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억 7,700만 원. 별걸 다 해요. 정일성 브랜드도 만들고, 뭐,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정일성 디지털 노래 유지비, 정일성 항일 독립운동 행정, 고증주사, 생가 정비 자문회의, 이런 명목으로 8,150만 원. 그리고 광주 남구청의 경우에는요, 기념 다큐, 동요제 홍보, 방송, 영화 상영비, 이런 거가 10년간 2억 1,806만 원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 그런데 이런 데서 이 예산을 가운데서 말이죠. 이런 예산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도, 왜냐하면 임기 3년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2019년도 한 해에만 36억 9,500만 원을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유공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10년간에 걸쳐서 10억 5천만 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는요, 이 학도병 전사자가 광주 서중고고 14명, 광주 숭일 종고교 8명, 46명이고요. 김태월 신날 같은 의병장, 항일지사도 많아요. 그런데 한 명한테 117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10억 5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게 대한민국 광주의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자료 화면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자, 동아시아의 예술, 음악가 정일성. 이게 거리 전시관이에요. 이게 거리 전시관. 이렇게 영웅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게 역사기념공원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동상이고요. 예. 이거 지금 항의하잖아요. 항의. 국민의힘 의원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광주시에 가서 항의 시위 한번 했는지 대답을 해봐라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요제. 여기 어린이 동요제. 이거 보십시오. 정일성 동요 경연대. 이게 MBC하고 공자학원이 주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산중학교 학도병. 예? 매산중학교가 이제 학도병을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에 있는 전시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금년 말 작년 12월 달에 이 싱하이미가 가서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이 남구청장. 이러니까 중국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 말씀이. 그래서 이 전시관을 말이죠. 바로 현재 공원을 만들고 있는 정일성 거리 전시관의 한 1km 안쪽 맞은편에 전시관을 만들고 있어요. 남구에서. 여기에 2, 3억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동영상도 있고, 동상도 있고, 이게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자료화면 이미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여기에다가, 이 전율선 전시관 있잖아요. 한 49평, 50평짜리 1, 2층 건물 딱 반듯하게, 요렇게 반듯하게 멋있게 기와로 올려갖고 기가 막히게 진다 이겁니다. 요러고 있는데 국민의 의원들 제대로 항의 표시 한번 했냐 이겁니다.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제 얘기가. 예. 제 방송, 1인 방송 하나만 도 못해요. 국민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아니, 당 사명 빼놓고 한 사람도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제가 방송해드릴게요. 아니면 제 방송에 나와세요. 정일성 비판. 아니면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해도 좋아요. 예. 정일성 관련해서 광주 강기정이나 정일성이 칭찬하는 방송 와도 제 방송에서 인터뷰 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거 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 사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요. 전국에 4개 구치소가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내부 제일 큰 데가 있는데 이거 사용 집행시설을 전면 점검하라. 이렇게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사용 폐지국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7년도 12월에 사용수 23명에 대해서 집행한 이후에 사용을 집행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자료 화면을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자료 화면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97년 12월이니까 YS 마지막 때 사용 집행을 해서 사실상 지금 한국은 실질적으로 사용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사용 확정 후에 지금 집행되지 않은 이 사용수들이 59명. 연쇄살인범이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아마 설명 안 드려도 이게 얼마나 나쁜 아주 최고 잔인한 살인자들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유영철, 강호순이, 정두영 이런 인간들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참 이 국가 예산 들어가잖아요. 이것들 밥 먹이려면 바로 한동훈 장관 바로 사형수를 집행하십시오. 예, 그래서 요거의 시설을 점검하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이거 당장 사형 집행을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법조계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는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다고 해서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해서 지금 보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길 빠지게 왜 합니까? 법무부 관계자들이 한심해요. 한동훈 장관 법무부 관련도 교육 좀 똑바로 시킵시오. 아니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 좀 관리 좀 점검 좀 해봐. 이랬으면 이거 집행할지 모르겠다. 이 위기감도 갖고 있고 경각심도 갖고 이 집행 의지도 갖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 장관과 이 뜻을 같이 해서 국민한테 전달해가지고 이 흉악범들 잔인한 살해범들 이거 경고의 메시지 줘야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뭐가 무서워서. 한심해요. 예. 왜 그러냐? 형소법에요. 사형 집행은 누가 하느냐? 법무장관 명령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수형 방식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사형 집행 안 이루어진 사람이 59명.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사형 집행이 이제 여기서 시범적으로 제가 보기에 여기 사진에 올라와 있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최대한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일일이 그 범행 내용은요. 제가 정말 이거는 입으로 담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대진년, 지금 이게 대진년 요즘 일본 대사관이 직접 아주 시위하러 갔다가 경찰한테 다 끌려 나왔잖아요. 16명. 이게 이제 이게 사진이에요. 이게 이번 대진년의 사진입니다. 오영수 방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예. 그리고 오영수 방류 옹호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요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요런 지령을 누가 내렸느냐? 북한이 최근에 내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내린 이런 종북 단체 인사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민노총 간첩단이라든가 창원 간첩단
요런데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종북 이 좌파 단체나 인물한테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심각성이 있어요. 전혀 새로운 단체 여기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이 북한한테 포섭된 국내 이 종북 좌파 단체 인물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짐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오염수 방류 직전에 이런 국내 지하 조직에게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진년도 이러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지금 일본 대사관을 이 불법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심각하죠.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은요 정말 호시탐탐 국내 이 혼란의 기회 이거를 일체 놓치지 않고 지금 이제 침입을 하고 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방첩 당국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이달 24일 직전부터 국내 지하단체 조직원들한테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라 긴급 지령을 하라고 있어서 지금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투쟁 지령을 내려보낸 단체는 과거 운동권 출신 인사가 참여한 조직으로서 기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민노총이나 창원 간첩단, 작통 이런 데가 아닌 새로운 단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령문을 통해서 북한은 이 오염수 방류를 반정부 투쟁의 소재로 삼을 것을 강력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구체적인 이 투쟁 장소까지 이 명시해서 지령을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대사관 주변에서 집중적 시위를 벌여가지고 반일 감정을 최대한 수위로 끌어올려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굴종에게 치는 역적 패당, 친미 친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을 적극 벌여서 이들을 단죄하는 집단 행동에 나서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령이 말이죠.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요. 특히 촛불항쟁 상징인 광화문 광장하고 대사관 주변을 집중 활동 투쟁 지도로 정하고 촛불문화제, 대사관 포위, 그리고 진입투쟁을 연속적으로 벌려가지고 시위 현장에서 반일, 반윤석열 투쟁 강도를 더 높여 나가라. 이렇게 이 지령을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일본하고 한국에 이제 지금 협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한미 삼각동맹을 강화한 이후에 한반도 핵전쟁을 불사하려는 이거는 보수 배당의 노림수다. 이러면서 지금 이런 게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투쟁을 하라. 이렇게 선동 지령을 내린 것이고요. 이번 지령문에서도 과거 민노총 이런 데 지령을 낼 때도 자기네가 본사다. 이렇게 이제 위장 명칭을 사용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단체 그리고 개인 여러 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예,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 그리고요. 지금 북한 지령을 받은 이런 단체와 그리고 이 개인 인사들이 그 반정부 집회 시위를 주도하거나 또 이 괴담, 가짜뉴스를 실제로 어느 정도로 집회에 유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령의 이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지금 방첩당국에서 전부 다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2021년도 4월에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결정했을 때도 이 국내 지하 조직에 반일 감정을 극대화하라 이러한 지령을 하라는 바 있고요. 그리고 2년 전 2021년도 그러니까 일본 방류 결정 한 달 후인 5월 달에는 민노총 간반 때 또 지령을 내린 바 있어요. 그 지령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을 극도로 자극시켜 이 이남 당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창원 간첩단에게는요. 환경운동가하고 해양활동 전문가를 활용해서 방송 출연 그리고 인터넷상의 괴담 유포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2021년도는 민노총 창원 간첩단 여기에 내렸는데 이번에는 이런 기존 단체가 아닌 새로운 지하망에 이 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북 좌파들 지하망이 국내에 지금 어느 정도나 많이 퍼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2021년도에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 투쟁한 이 대진년의 실체 이거 지금과 똑같아요. 대진년이 이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이제 관련 내용들 이렇게 딱 보시죠. 일본은 오염수 방류 방치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규탄한다.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또 그 당시에 이제 보세요. 즉각 취소하라. 그러면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 현장에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양이원이 지금 일본 가서 또 투쟁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윤미향 의원 도장 아니고 불구죽죽한, 그리고 진성준 의원 이거 다 전부 다 종북 좌파 전용기 이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들 방송 나오면 여러분들 다 돌려버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인간들. 예. 자, 연대 방문 이재정이 이거 볼 필요도, 김원웅 이건 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 학생 결의하나, 이게 이제 긴급 농성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직화해서 이 뭡니까? 조직화해가지고 이 종북 좌파 단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을 개연성이 이 정도로 크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많은 시청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